안녕하세요, 빌딩지어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박사입니다. 오늘 주말에 이렇게 나오신 이건 뭐예요? 최근에 공사를 거의 다 마쳐가지고 준공 신청을 넣어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역삼동에 좀 모여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주말에 차도 별로 없으니까 좀 이럴 때 한번 싹 둘러보자 해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온 건물은 역삼역에 가까운 대수선 리모델링을 완료한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건물 보시면은 이게 리모델링한 건물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예, 리모델링한 건물 맞습니다. 이 건물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고 대수선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전 건물 사진을 위에 띄워드릴 건데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게 신축 아닌가요?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외관이 정말 몰라보게 바뀌었는데요. 오늘 그 내부도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지금 임대시장도 그렇고 매매시장도 그렇고 불경기잖아요. 아무리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잘 되는 집은 또 잘 됩니다. 아예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저희가 오늘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처음 본 사람도 보면 새로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딱 보면 이렇게 저기는 리모델링 한 거 같네 바로 알 수 있나요? 저는 딱 보면 압니다. 보통 리모델링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벽돌을 외벽에 붙이지 않고 타일을 주로 붙입니다. 네. 왜냐면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축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벽돌 값에 거의 반값도 안 되는 타일을 이제 주로 쓰는데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아예 벽돌을 붙였습니다. 네. 구조체를 바깥에다 새로 만들어서 벽돌을 새로 쌓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빌딩 진영쌤에서 진행하는 대수선 리모델링은 절대로 이제 뭐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절대로 싸게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저희가 진짜 대수선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 건물을 처음에 리모델링 해도 되겠다라고 든 첫 번째 생각이 주차였거든요. 1층 전면이 주차장이 이렇게 너무 좋게 빠져 있었고 두 번째 원래 근생 건물이었다 해가지고 구조 보강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짜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대지 면적은 89.12평이에요. 약간의 증축을 해서 연면적이 235평입니다. 공사 금액이 18억을 예상했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낮춰서 16억 3천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건가요? 여기가 이제 기존 조경을 해야 되는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따로 이제 대나무보다는 소나무하고 단풍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든 모습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이 건물 앞에 있어서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게 주차장이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우선 공식적인 주차 자리가 4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선은 안 그려져 있지만 네. 여기에다가 다 되게 되면 7대까지 주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주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옥으로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닥을 할 때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이잖아요. 이 바닥을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용 공간에 이제 어떤 돌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최초로 마천석, 버너구이를 썼어요. 보통 저희가 블랙을 할 때는 현무암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밝은 빛으로 갈 때는 고홍석 버너를 쓰게 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샘플을 고를 때 마천석 버너를 봤는데 블랙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보통 마천석이 저는 유광으로 깔려 있는 것만 봤거든요. 외벽 색깔하고 딱 맞더라고요. 주차장 바닥과 공용 부위 바닥, 계단 여기를 다 이제 통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기둥인 건데 이건 무슨 돌인 거예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그 복도도 다 노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미장 마감을 하잖아요. 똑같이 복도랑 똑같이 통일되게 했습니다. 이게 페인트인 거예요? 페인트 아니에요. 미장을 네. 하고 그 위에 노출 콘크리트 형식으로 보일 수 있게 기법을 여기다가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잘하는 업체가 몇 없고요. 저희도 수많은 업체를 하다 보니까 못하는 업체도 있었고 또 잘하는 업체도 있었고 그 과정 안에서 못하는 업체는 다 쳐내고 못하는 업체가 더 싸기는 해요. 근데 잘하는 업체가 건물 전체 다 돌렸을 때 벽이랑 천장 이런 기둥들을 했을 때 한 7,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그냥 시멘트 바닥 발라도 맞아요. 되는데. 보통은 이제 네. 페인트 많이 칠하죠. 전혀 티도 안 나는데 이거 왜 여기다 했는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쓰는 사람은 이걸 알 거고요. 사러 오신 분도 이걸 알 거고요. 현재 건물주도 이걸 알죠. 이 세 사람만 알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입니다. 여기가 기존에 상가 건물이었어요. 네.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었는데 그대로 살렸습니다. 주출입구로 가서 내려가는 공간도 있으면 좋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또 다른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CCTV가 여기 하나, 저 위에 둘,
여기 셋. 주차장이 하나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 세 대나 두신 거예요? 이 정도 규모가 되게 되면은 고가 차량들이 주로 많이 파킹이 됩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서 뭐 쓰레기 무단 투기할 수도 있고 뭐 담배 꽁초 버릴 수도 있고 보안과 그다음에 주차 문제 두 가지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CCTV를 조금 더 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1층인 거네요. 참고로 지금 아직 준공 전이라서 준공이 나고도 잔손 보기를 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깨끗한 상태는 아닌데 좀 청소 전이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은 20평인데요. 계단 면적하고 화장실 정도 빠지면은 10평 정도 됩니다. 근데 되게 넓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사옥으로 쓰거나 임대를 맞추면 여기는 어떤 걸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놓는 건 보통 포인트입니다. 기업체들에서 여기를 보통 쓰게 되면은 인포메이션을 이제 주로 쓰게 되죠. 또는 혹은 카페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카페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주력으로 미는 이제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 전시 공간을 이제 주로 놓습니다. 혹은 이제 개별 임대로 이걸 놨다고 했을 때는 지영 쌤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1층 이런 조그만 면적 같은 경우는 오피스 지역은 대부분 카페가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이 벽이 아까 이 기둥이랑 똑같은 거 같거든요. 노출 콘크리트 미장. 벽과 천장 모두 동일합니다. 이 기법을 안 쓰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도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싸한 티가 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조명이 색깔이 약간 주황빛 하신 건데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곳들은 대부분 모두, 다 전구색입니다. 저희가 이 상가 사무실을 하기 전에 고급 빌라, 고급 주거 이거를 전문으로 했었거든요. 진짜 고급스러운 집들은 대부분 다 전구색 조명이에요. 좀 큰 이제 규모의 이제 회사 상업용 건물도 가보면 대부분 전구색 조명이에요. 저희는 그 전구색 조명을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고급 빌딩에다가도 이렇게 접목을 해보자. 접목을 해봤더니 잘 만든 거예요.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맞아요. 아늑해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밀고 있는 마블 에폭시 저희끼리 그냥 골드 에폭시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사실 베이지 톤이에요. 일반 에폭시 쓸 때도 있고 화이트 마블 에폭시 쓸 때도 있고 이런 베이지 톤 쓸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도 해보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 이게 더 좋겠다라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에폭시랑 마블 에폭시 그 마블의 차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양을 더 내는 겁니다. 모양. 이렇게 무늬를 더 내는 거라서 일반 에폭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약간 회색빛 도는 거 있잖아요. 마블 에폭시는 시공 과정이 일반 에폭시 바르고 그 위에 이걸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재료는 같지만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잘하시는 업체가 와서 하면은 티가 딱 납니다. 이게 비용적인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있죠. 좀 잘하는 데는 조금 더 비싼데 확실히 그쪽에 하셔야 되는 게 에폭시 잘못하면 물 튀긴 것처럼 많이 구멍 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정말 차이가 있으니까 좋은 업체 선정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배는 더 비싸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와서 봤을 때 만족스럽겠죠. 아무래도 비용은 똑같이 내는데 더 고퀄리티를 쓸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상업용 건물 자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내부적으로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벽, 천정, 바닥, 조명, 시스템 냉난방기, 내부에 있는 화장실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급 빌라라고 하면은 방마다 혹은 거실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벽 천장 최대한 고급진 거, 바닥도 그냥 고급진 걸로 그냥 끝내버리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냉난방기 딱 지금 하나 있잖아요. 면적당 설치 개수 기준이 있으세요? 보통 저희가 이 냉난방기를 쓰게 되면 40평을 커버할 수 있는 냉난방기를 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 친구가 지금 30평 커버할 수 있는 냉난방기를 써요. 보통 냉난방기를 원래 쓸 수 있는 전용 평수보다 훨씬 크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30평이다. 그럼 최소 40평짜리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커버가 가능합니다. 50평 정도 전용 면적이 된다. 그럼 40평짜리 두 대를 놓습니다. 그러면 약하게만 그 두 개를 틀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무조건 원래 전용 면적보다 냉난방기는 제일 큰 걸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크게 쓰게 되면은 전기 승합을 해야 돼요. 건물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이제 키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왜냐면 냉난방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카페 한다 그러면은 제빙기 들어가야 되고 제빙기가 일단 전기 또 엄청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기 증설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전기 증설을 미리 다 해놓습니다. 엄청 비싸요, 그것도. 가끔 임차인들이 몇 와트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게 또 비용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증설이 돼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임차인들도 확인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점이 있죠. 이 건물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지금 경비실도 있어요. 옛날에 경비 소장이 계시던 곳.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라서 기존에 되어 있던 공간인데 CCTV도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통임대로 쓴다 하면은 관리해 주시는 분이 또 여기 뭐 상주할 수도 있고 활용하기 좋은 이런 깨알 공간이 있어요. 오, 대표님 공간이 왜 이래요?
아, 지금 이 공사가 덜 됐는데, 여기 지금 이거 막아야 돼요. 여기를 막아서 여기는 이제 수납하는 쪽으로 다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공 난 게 아니라 이제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되게 넓어 보이는데 여기 몇 평이에요? 네, 여기 지하 면적은 55평입니다. 지하도 보시면은 벽이랑 천정, 바닥, 조명까지 표현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톤을 그대로 일로 갖고 내려오니까 밝아 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하는 지하 특성상 거의 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냄새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전열 교환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에 있는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기, 썬큰을 항상 이렇게 만듭니다. 저희가 하는 곳들은. 비용도 더 들어가고 맞아요. 어렵기도 한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기존에 여기는 썬큰이 없었던 지하 공간을 그러면 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썬큰을 만들어서 습하지 않고 채광도 들어올 수 있게. 이거 하면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막혀 있던 거를 갖다 뚫어내야 되잖아요. 훨씬 많이 듭니다. 네. 그래도 있고 없고가 사용자가 진짜 느끼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보통은 이게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용자 입장이나 매각할 때도 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장점이 될 수 맞아요. 있죠. 저는 이 전열 교환기 이게 그냥 다 기본으로 법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요. 있으면은 그래도 이런 환기랑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층고 낮지 않으면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오랫동안 임대를 놔보니까 지하를 쓰시는 분들 이게 되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냉난방기로만 커버가 안 되거든요. 항상 이거는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아까 저희가 1층 밖 외부에 여기가 이제 네. 계단. 그 기상 출입구. 아, 여기도 다 똑같이 통일했네요. 네네. 근데 원래 대부분 보면 공사할 때 이렇게 안 보이는 데는 약간 원가 절감한다고. 그쵸. 근데 다음 매수자들은 이런 데를 본다니까요. 여기도 했나? 이러면서. 예. 문이 왜 근데 4개나 있는 거예요? 환기에 대해 저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다 문을 열어놓으면은 정말 1층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면서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환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열린 거랑 이렇게 4개가 열린 거랑은 이 바깥 공기가 쑥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4개 다 열어놓으면 금방 환기가 됩니다. 거기에 전열 교환 장치까지 킨다고 하면은 여기는 진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화장실을 보시면은 독이들은 전부 다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다 맞췄고 조명이 나오는 거울로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씻을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안쪽에서도 이렇게 일 보다가 네. 이렇게 씻을 수 있게 또 여기 또 있어요. 아. 네. 진짜 대표님 아메리칸 스탠다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좋아요. 대리만 가격은 똑같거든요. 네. 근데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아무래도 더 좋더라고요. 이거 윗버전인 보보나 토토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좋은데 너무 비싸요.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8, 90만 원씩 해요. 일체형 변기가 네. 비대가 얹혀진 거. 근데 보보나 토토 올라가면 이제 그게 한 150만 원대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하나가 낫더라고요. 그리고 분광기도 보면은 2년 전에 많이 이제 저희가 사용했었던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저희가 오티스하고 현대를 주로 쓰는데요. 색깔이 지금 굉장히 조금 고급스럽잖아요. 오티스 같은 경우는 노바 브라운 색깔을 이제 주로 쓰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무광으로 금빛 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오티스의 노바 브라운은 약간 매트한 느낌의 그런 고급스러움이라면은 현대 엘리베이터의 이 골드는 유광이면서 좀 밝은 느낌의 골드. 그래서 맞아요. 약간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몇 인승을 넣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12인승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지 면적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넣는 거죠. 맞아요. 네. 절반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2인승은 한 6명. 네. 왜냐하면 이걸 촘촘히 세웠을 때 12인승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인승은 2명, 7인승은 한 3, 4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건 뭐예요? 원래 4층 건물인데 이거를 구조 보강을 이렇게 해서 5층 건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은 철골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뼈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집을 만드는 것처럼 뼈대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준공이 끝나면 이거 위에 가릴 겁니다. 가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트가 나와 있는 것들은 보기가 싫어요. 복공을 해가지고 덮어서 이제 만들 겁니다. 소장님이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잠시나마 지금 대표실 쓰고 계시네요. 네, 대표실처럼 CEO 공간이 될 제일 탑층 5층입니다. 여기도 보면 나가는 공간이 두 군데로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테라스가 이제 양쪽에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쉴 수 있게
양쪽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 비가 막으려면 여기다 뭐 데크 같은 거 설치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되죠. 어닝은 설치 가능합니다.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 아닙니다. 야, 그리고 저희는 늘 층별로 이렇게 탕비실을 항상 놓습니다. 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인해 옆에 정수기가 달릴 수 있고요. 제빙기가 달릴 수 있고 커피 머신이 달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게 그냥 싹 막혀있던 벽이었었어요. 여기가요? 그냥 통째로 벽이었었는데 여기를 다 뜯어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시끄럽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보통 건축물 멸실해버리면 그냥 다 없애잖아요.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조금씩 깨다 보니까 소리도 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리모델링을 하건 신축을 하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방성하고 채광, 환기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현재 이 공간에서도 보시면은 전면으로 이렇게 창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측면으로도 창을 놨습니다. 후면으로도 창을 놨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까지 내면이 다 창이 있어요. 창만 열면 다 환기가 될 수 있게. 공갈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싫어하거나 난방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조하다고. 그래서 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입구, 입구가 차이가 굉장히 막혀 있고 환기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답답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네요. 여기는 화장실을 여기 외부 공용 공간으로 뽑아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걸 더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한 7, 80평대 이상의 땅들은 건물 지으면 이렇게 외부 화장실을 많이 뺍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다양하게 평수 때마다 다 해보셨잖아요. 화장실이 층 안에 있는 게 좋나요?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게 더 좋나요? 외부에 있는 게 외부에 좋죠. 있는 게 좋죠. 왜냐면 안에 있게 되면은 남자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민망해요. 궁금한 게요. 이렇게 화장실도 뺄 때 최소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면 최소 몇 평 정도 나와야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3평 정도는 나와야지 되고 여기도 면적만 된다면 이렇게 남녀 출입문을 다르게 해서 쓰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 문 하나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보통 건물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자리가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 자리가 보통 승강기 자리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승강기 자리를 저 앞으로 아예 빼버렸어요. 이 건물은 원래 승강기가 없던 건물이에요. 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었어요? 없던 건물이었어요. 근데 승강기를 이쪽으로 놓게 되면은 네. 이렇게 넓은 동선과 저렇게 큰 승강기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적의 동선을 찾은 게 들어오는 주출 입구 바로 옆에 승강기를 놓자. 엘리베이터를 어디에 놓냐도 되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설계할 때 건축사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코어를 어디에 두느냐를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가성비 공사를 했더라면 아까 화장실이 있는 공간에 승강기를 놨었을 겁니다. 여긴 또 화장실이 되게 독특하게 되어 네, 있네요. 여기는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남녀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기존에 있었던 공간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한 거죠. 창도 똑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불이 안 켜진 상태고 보시면 그래도 밝잖아요. 아, 확실히 그렇다. 창이 많으니까 네. 확실히 밝아요. 바로 옆 건물이 이렇게 인접이 두 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밝습니다. 창을 많이 내면 낼수록 많이 잘라내고 틀을 만들어서 유리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똑같은 평수여도 크기가 느낌이 다르네요.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개방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넓어 보이고 하죠.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이런 전구 스위치 하나도 이렇게 메탈 실버를 씁니다. 보통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냥 일반 기본적인 거를 씌워놔요. 근데 이렇게 옆에 벽 좋은 거 해놓고 기본이 들어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한다 그래서 이게 또 비싼 거 아니거든요. 모든 전선 캡들이 보면은 다 실버입니다. 전구 스위치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소소하지만 꿀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대수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존 거를 살려서 원가 절감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절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큼은 이런 식으로 재료 하나하나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서 다 꼼꼼하게 좀 더 좋은 거를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임차인들도 쓰고 싶은 맞아요. 건물, 그리고 매수자도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매입해도 좋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점들을 보여지는 것들에서 좀 신경을 쓰신다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대수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이 재료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실패는 없으실 겁니다. 우리 네. 746 건물도 준공이 잘 나기를 기도하면서 또 다음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